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로 바뀐 거 맞죠? 네. 네. 태세 전환 빨리 하겠습니다. 예. 자, 9988입니다. 예. 인사는 9988로 나누고요. 예. 자, 앞서서 뭐 시장에 대한 얘기 전반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라, 네. 제가 오늘 제목은 조금 이색적으로 달아봤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의 질을 바꿔주는 땡땡. 뭐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지금 시장이 뭐 엎치락뒤치락 마이너스 났다가 아까 또 초반에는 하이닉스 때문에 플러스가 제법 났다가 이렇게 좀 변동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보합장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오늘 밤에 늦게 이제 내일 새벽에 있는 금리 관련된 이벤트를 가지고 좀 관망세 비슷하게 움직임들이 한 2, 3일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은 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복귀를 해보면 현대차가 엄청나게 올랐고, 또 월요일 날은 오늘하고 약간 비슷한 이슈였는데 하이닉스의 ADR 발행 이슈로 네, 막판에 제법 올랐죠. 어제는 조금 혼주 양상으로 끝났고, 오늘도 뭐 보합에서 약간 눌림목 비슷하게 흐름들이 조금 개별주 위주로 순환하는 그런 장세들 이렇게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시장이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주제를 결국 뭐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움직이는 거는 인간의 삶의 질을 바꿔주는 대세 종목군이나 대세 섹터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1시간 정도 할애에서는 뭐 결국 어떻게 보면 재탕에 가깝습니다. 맨날 하던 소리 또 하는 거니까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게 팩트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결국 뭐 잠깐 한눈도 팔고 뭐 이러실 수 있지만 결국적으로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직 뭐 변하지 않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뭐 어제도 저제도 보여드린 거지만 자주 우리의 핀트를 좀 벗어나가는 시장들이 많습니다. 여기 예시를 든 것처럼 반도체에 집중을 하려다 보니 바이오가 오르고, 또 바이오에 눈을 돌리려 보니 로봇이 오르고, 로봇이 또 대세인가 보다 하고 보니까 또 2차전지가 오르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한다고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게 사실은 그냥 정답이죠.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섹터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반도체가 갈 때가 있고, 바이오가 갈 때가 있고, 로봇이 갈 때가 있고, 2차전지 갈 때가 있고, 그거 외에도 뭐 최근에 조금 사이드로 가는 섹터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메인이에요. 주로 올라가는 종목군이자 섹터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리고 뭐 제 짤은 조회수 나올 때까지 계속 안내 드릴 것 같은데 하루 사이에 한 10,000건 더 늘었더라고요. 120만, 이제 120만이에요. 네. 자,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한국경제 전문가 중에 밖에 나가서 뭔가 얘기했는데 100만 회 넘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다고 일단 우기고 계속 조회수 늘어나겠죠. 조회수가 줄어들 수는 없으니까 계속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런 짤도 있습니다. 디램 관련해서 이제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를 만나는 게 글쎄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뭐 글쎄 막연하게 갖고 있는 꿈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지금 아기가 산타에다가 뭘 써놓고 지금 자고 있는데 산타가 창문을 넘어서 들어와서 이 쪽지를 확인을 합니다. Dear Santa, I want 64GB 램 DDR5 8000Hz짜리 이런 칩을 원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지금 애기한테다가 그 약간 그 쿠션을 이렇게 누르고서 쿠션 누르고 이렇게 총 쏘면 소리가 좀 덜 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게 뭐 갑자기 축하한다고요? 예. 네, 뭐 조회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계속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는 조회수 영상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어쨌든 산타도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디램 쪽에 공급난이 심하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되게 신박한, 저도 어제 처음으로 접하고 나서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게 맞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렇다면 무슨 천하에 없이 예언서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한 100여 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7, 80년 전에 아니네요. 한 100, 60년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150년 후까지 바라보면서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가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이없기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겁니다. 자, period when to make money라 그래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할까? 돈을 어떤 식으로 굴려야 될까에 대한 시기인데, 이런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도 어제 처음으로 저도 이제 구독하는 사이트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걸 올려놓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계절적으로 연도별로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희한한 게, 이제 경제의 어떤 사이클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글을 쓴 게 1857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0년 전? 그 정도쯤 됐죠. 170년 전에 2059년까지 써놨어. 그러니까 200년을 내다보는 사이클을 미리 정해놨거든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이 사이클 한번 높이를 보시면은 사이클이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사이클도 있고요. 1924년, 31년, 42년, 51년, 한 7, 8년 정도. 이것도 다 불규칙해요. 똑같이 10년 단위도 아닙니다. 어떻게 예상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한 7, 8년에서 10년 정도 규모로 해서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있고, 고점을 치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중간 고점 치고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다. 이 중간 삼각형도 약간 있죠, 사이사이에. 근데 이를테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년도 정도면 중간 삼각형의 꼭지다. 그 다음에는 이제 32년까지 쭉 내려가는 사이클이에요. 이 그림대로만 보면은 중간중간에 물론 잠깐 올라가는 때도 있겠지만, 내년도라는 걸 저도 사실은 내후년까지 보는 분들도 있고 천차만별이긴 한데, 저는 우리 지수나 이제 경제 상황 같은 거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 상반기 넘어갈 때가 제일 좋다라고 보는 건데, 제일 좋다라는 거는 제일 좋음 다음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안 좋음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왜 어디 시장을 지나간다든가 할 때 지금 물건 너무 좋습니다. 과일 같은 거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이 최상입니다. 지금 들어온 거 맛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지금이 최상이란 얘기는 조금 지나면은 최상급에서는 벗어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지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후속을 늘 걱정을 해야 되죠. 지금이 최고고 최선이고 제일 좋으면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건 진짜 절정의 어떤 순간 다음에 남아있는 건 조용한 퇴정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절정이 계속된다. 이게 절정도 절정의 순간에
초입이냐 아니면 뭐 후반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어쨌든 이분이 되게 유명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예, 돈을 만드는 구간이라고 표현했을 때 글쎄 과거 이거 한번 돌이켜 보시면 맞았는가? 이 99년도를 이 피크라고 140년 전에 예상을 해놨는데, 공교롭게 생각해보면 99년도 이때 2000년 넘어가는 고즈음이 사실, 예, 그게 또 밀레니엄 뭐 이래가지고 코스닥 절정을 보였던 게 2000년도 아주 초반 1, 2월 달이잖아요. 그러고 나선 완전 무너졌던 기억이 나는데, 99년도라는 걸 어떻게 최종점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요, 96년도가 이제 최바닥이라고 나왔는데, 이때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 이때가 우리 IMF 와가지고 이 그지 같았을 때 아니에요. 1996년도에서 98년도 그 사이쯤 그랬던 것 같고, 99년도에는 우리 시장이 절정을 향해서 막 달려가던 때인 거 맞아요. 2000년도 그때 저도 생각나는 게 새로운 기술 같은 거 3,000원짜리가 30 몇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99년도에서 그 2000년도 초반까지였는데, 2000년도 한 1, 2월쯤 돼서 고점 치고 나서 몇 달 만에 다시 뭐 한 거의 100분의 1 토막이 됐거든요. 30만 원짜리가 다시 3, 4천 원이 되는 그런 좀 비극이 좀 나왔던 시대가 있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예, 공교롭게, 예, 19년도도 이게 절정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19년도 다음에 20년도 초반에 결국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되게 꿀렁댔던 것들 생각해보면, 하여튼 이 양반이 1850년도에 예상해놓은 돈을 만드는 시기의 최정점과 또 최바닥 이런 것들이 2059년까지 200년치를 예상을 해놨는데, 웬만큼, 예, 좀 신빙성 있어 보이는 예상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로 보면 중간 고점 2026년도, 그러니까 최고점은 2035년도에 온다는 건데, 예, 이거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가 중간 고점 이후에 미끄러지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내일 뭐 내년도 중반이 될지 아니면 뭐 연말까지 갈지, 뭐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뭐 27년도가 더 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끌고 가는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은 어차피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하니까 그 정점은 뭐 내년도 좀 찍을 가능성이 오히려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트남 현지님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지난 그저께인가요? 예, 베트남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분 맞나요? 예, 오시면 그냥 표만 끊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던 분인 것 같은데, 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와 계시군요. 제가 베트남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시차가 어느 정도 차이죠? 1시간인가요? 2시간? 요 정도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베트남 현지에서 뭔가를 하고 계신 걸로, 예, 판단이 드는데 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예, 그저껜가, 예, 처음으로, 네, 초대를 해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2시간이군요. 2시간. 네. 예. 매일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예, 제가 이거, 예, 얼른 그만두고, 예, 시간이 좀 남으면,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장은 지금 뭐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왔다 갔다 좀, 예, 요동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제가 하여튼 요 표도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재미삼아 보는 표긴 한데, 근데 이 양반이 되게 희한한 게, 이 35년도 이후에 이 절정의 구간은 보통 한 16년에서 18년 정도 차이를 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20년 차이도 있고. 네. 자, 하여튼 뭐 35년도가 정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부터 10년 뒤인데, 그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이 35년도를 작년 재작년에 사실 많은 산업들이 다들 뭐 전기차 2035년 되면 피크다, 35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피크라고
아니면 시장이 이 정도까지 확대된다며 예로 드는 그 연도가 35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되면 이 정도 시장 규모가 됩니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약 10년 뒤를 굉장히 장밋빛으로 예상하는 그런 섹터들이 뭐 하나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단 얘기는 진짜 저 시기가 10년 뒤에 딱 맞아떨어져서 뭐 정점의 시기가 올런지 여부는 아무도 지금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통계를 돌리든 뭐 확률로 계산하든 여러 산업들의 어떤 정점이 2035년도 내외에서 크게 한번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 이게 170년 전에 예상했다고 믿기에는 좀 상당히 좀 믿기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거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를 굳이 본다고 하면 중간 정도 피크 치고 내려가는 시기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참고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2분기가 제가 봐서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거 지나면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결국은 조금 안 좋은 시기랑 겹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약간 시한폭탄처럼 뭐 우리가 이런 거 안 보거나 뭐 이걸 믿을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하셔도 뭐 그만이긴 한데 제가 봐서 내년도 한 중간 정도 단계에서 지수가 꽤나 쾌활하게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지금 뭐 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5,500, 6,000 내년도 간다. 뭐 내년 상반기 중에 갈 수도 있죠. 분위기 확 끌어올려가지고 뭐 삼성전자 한 14만원, 15만원 만들고 하이닉스 한 70만원대 이상으로 올려놓으면서 뭐 4천 중반 넘어가면 5천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나올 수 있음인데 하여튼 절정으로 올라갈수록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수는 오늘 뭐 진짜 눈치 보기 장세라는 말이 딱 맞는 보합에서 결국은 위아래로 등락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크게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뭐 그런 정도 장세가 지금 형성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어차피 우리 시장은 4대 천왕 이러면은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뭐 AI죠. AI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 있고 로봇 있고 뭐 2차 전지 이렇게 4개 정도가 가장 중심을 잡고 가는 섹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지금 오늘 시장이 그나마 좀 덜 빠지고 버티는 건 하이닉스의 힘인데 월요일날 누군가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ADR 발행 단독 뉴스 나온 다음에 월요일날 6% 올라가면서 시장을 견인을 했는데 어제는 조금 밀렸죠. 근데 장 끝나고 나서 저녁 무렵에 진짜 ADR 발행 추진한다, 자사주를 상장시킨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한때는 4%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지수를 한 3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리는, 그래서 4100 한 70선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든 것이 대만의 TSMC도 자사주를 가지고 ADR 주택 주식 뭐 발행 증서, 예금 증서라고 하죠. 이거를 발행한 이후에 이걸 미국에 상장시킨 다음에 급등을 했다 이래가지고 하이닉스도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ADR이라는 이제 주식 뭐 예탁 증서라는 게 발행이 되면은 뭐 하여튼 그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마이크론급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지금은 말 그대로 수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감안해서 보면 거의 반값 정도로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식 발행, 예금 증서 발행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인정을 받게 돼서 얘는 이 정도 가치야 이렇게 매겨지는 순간 거의 더블업이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거든요. 뭐 발행이 지금 역시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정확한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그저께도 그래갖고 올랐던 이력이 있긴 있는데요. 이게 추진을 해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얻게 될지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하고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 진짜
100%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단독이기 때문에 조금 확인해 볼 요인은 있다고 보이나 어쨌든 뭐 움직임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밸류업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이닉스나 SK 그룹 자체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그쵸. 뭐 2030년까지 해서 600조 투자한다 이렇게까지 얼마 전에 청와대 가서 발표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 지금 뭐 올해 한 40조 벌고 내년에 한 80조 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디에선 100조 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하이닉스가 뭐 100조를 벌어도 5년 사이에 600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번 거 다 그냥 투자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도체 그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벌어가지고 또 재투자 해가지고 계속 공장 늘리고, 예, 투자 장비 들여오고 이런 쪽으로 계속 하니까 유보율이 낮고, 삼성은 어떻게든 해서 뭐 100조 정도의 뭐 유보연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하이닉스는 제가 봐서는 거의 없거든요. 진짜 그냥 분기별로 벌어서 또 재투자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뭐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번에 이제 금산분리 완화카드로도 SK그룹이 가장 좀 조명을 받고 있는데, 뭐 제가 봐선 하이닉스 자체 덩치를 키우게 돼서, 만약 지금 뭐 4,500조 정도의 덩치인데 ADR 상장을 통해 가지고 한 6,700조, 뭐 한 800조까지 인정을 받게 되면 조금 자금 어떤 순환의 그 뭐라고 할까,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뭐 없다 그래도 뭐 개인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뭐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건 뭐 굉장히 득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흐름에서 굉장히 뭐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금산분리 완화카드를 통해서 뭐 간접적인 지원도 받고 또 금융 쪽에서의 펀딩 이런 것 쪽에 좀 인볼브가 되면서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들, 뭐 오늘 아침 뉴스로 나온 건데, 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5만 대 정도 돌파될 거고, 현대차만 해도 한 125조 투자한다 이러는데요. 지금 내년도 보면은 여러분 이게 5만 대니까 에게 뭐 지금 그렇게 많이 깐다고 하더니 내년도 돼야 이제 5만 대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대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간다며 난리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참 이게 5만 대로 일단 시작하지만 2060년이라는 건 사실 지금부터 35년 뒤라, 예, 앨런 머스크도 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제가 보선, 예, 저도 그럴 것 같고, 뭐 지금 50대 후반인데 이 35년 뒤 정도를, 예, 살아 있다고 가정하고 뭔가, 예, 질러대는 건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그 로봇의 보급 속도 기준으로 보면 30억 대 시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2060년 정도 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뒤를 어떻게 현재 가치로 바꿔서 지금 흥분할 수 있느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으면 저게 뭐 2050년 55년도에는 몇 대 안 되다가 갑자기 60년에 30억 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내년도 5만 대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늘어나다 보면 이제 2060년 정도에 30억 대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자, 이렇게 휴머노이드 광활한 시장이 미래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로봇이 뭐 지금 올라가다가 보면 또 찐따되고 내려가고 이런 경우들도 당연히 생길 거예요. 예, 늘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죠. 근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미래, 지난번에 그 70경 얘기도 드렸지만 어떤 시장이 로봇보다 크냐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은 역시 그 매력을 뭐 쉽게 벗겨낼 수가 없는 그런 대표적인, 예, 산업이자 섹터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자, 로봇 관련주 테마 밸류체인, 뭐 오늘 그 아침에 나온 뉴스 보면은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봇 테마들이나 로봇 ETF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외로 그 기사 보면 좀 국뽕 기사 같은 느낌인데, 우리나라에 꽤 괜찮은 로봇주가 많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금 관심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기업을 끼고서 레인보우라든가 뭐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이런 것들 중심도 있고, 지금 감속기 쪽에 SPG라든가 또 휴머노 그 액추레이터 쪽에 사면이라든가 하이젠 RNN, 네, 로보티즈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또 이제 수술 쪽에 고영과 큐렉소, 뭐 나노엔테, 이런 것들 정도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로봇송 그러면 또 원익 로보틱스의 이제 엄마뻘인 원익 홀딩스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면서 약간 좀 섣불리 이미 뭐 주가로는 많이 투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드려도 이상할 건 전혀 없는데, 제가 봐서는 로봇도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되게 많이 올랐어요 뭐 이러실 것 같지만, 제가 보는 견지로는 아직도 극지 않은 복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현대 오토웨버 개별 질문은 원래 받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도 자주 설명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답을 드리고자 하면은, 현대 오토웨버는 지금도 전 사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사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나중에 회사도 커질 것 같고 역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 2, 3일 며칠 전에 급등한 이후에 조금 좀 보합권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이자 보일 때 정도에 그냥 원만하게 실어놓고 계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개별 종목 질문 자꾸 하시지 않기로. 예. 자,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간밤에 뭐 백악관과 국가 로봇 전략을 논의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요. 자, 현대차가 글로벌 로봇 기술 확장력에 대해서, 근데 일부 지금 IB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흑자가 2030년도쯤 돼야 나온대요. 그래갖고 지금 사실 이제 막 뉴스화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로봇에 대한 그 뭐 기대값을 너무 좀 키웠다, 이런 식의 부분도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더라도 결국은 사야 될 주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 글쎄요, 아까 아침에 잠깐 대체거래소에서 플러스 좀 나고, 예. 근데 지금 내홍이 좀 있어요. 그 현대차 계열 안에서 그 42 다시인가요? 예. 거기 뭐 사장이 그만두고 뭐 하면서 걔네 쪽에서 개발하던 방식하고 지금 현대차에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여오려는 방식, 엔비디아랑 협업하는 방식, 기존에 42 추구하던 거랑 좀 다르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자율주행이다, 뭐 SDV다 이런 이제 통칭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게 비단 뭐 자율주행차 이런 거만 연결된 건 아니고요. 로봇 자체도 사실은 자율주행의 개념이 들어가야죠. 예. 그냥 뭐 고지고대로 돼 있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뭐 마주치는 무언가를 또 회피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추구하느냐인데, 현대가 그동안 그 42샷을 통해서 추진했던 방식이 지금 좀 현저하게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사장이 좀 뭐 그만뒀고 좀 전략 수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불필요하게 뭐 그런 영상들이 좀 노출됐다,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래갖고 아직까지 뭐가 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을 뿐이고요. 예. 뭐 제 생각엔 갈 길은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오늘 떨어지나요? 제가 그건 잘 못 봤네요. 예. 이따가 막판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사실 그 주제가 결국 인간 삶의 질을 바꿔주는, 인간 삶의 질을 바꾼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여기 답을 좀 달아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많은 섹터들이 존재하는데 다 연관이 돼 있지만 인간의 삶의 질을 바꾼다라는 거에 딱 맞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섹터가 뭘까? 한번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듣고 인간의 삶에 여기 제가 땡땡이라고 그냥 부호를 달아놨는데 결국 인간 삶의 질을 바꿔주는 섹터가 이제 오래가고 크게 간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인간의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섹터가 뭐냐 한번 보죠.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주실 수 있는 분,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엔 이쪽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쭉 올려주세요. 한 10초만 기다릴게요. 10초만 침묵 속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사실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자, 지금 한 10여 분, 한 10분 정도가 쭉 올려주고 계시고요. 되게 신박한 미용, 미용기기? 말 되죠? 미용이라는 게 미장원 생각하고 머리만 자른다 이런 건 아닐 거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K 의료기기, K 미용기기라고 하는 그런 쪽도 사실 말 되죠. 인간의 피부를 거의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가진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하고 있잖아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 한 10여 분 정도 답을 올려주셨는데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AI를 포함해서 바이오라고 써주셨고, 로봇 쪽을 또 많이 얘기해 주셨고, 자율주행 쪽 얘기도 좀 해주셨고, 여러분들 생각이 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상하게 써주신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게 답입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의 욕구라는 게 뭘까요? 진짜 글쎄 AI가 나오고 로봇이 나와서 얼마나 덜 일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난 그냥 자유롭게 사색하고 인간 본연의 어떤 삶만 추구한다, 이런 게 나중에 아주 이상적인 인간상이 될 건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와도 전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내가 내 판단으로 운전하는 게 좋지, 아무리 그래도 자율주행차한테 내 몸을 맡기고 그냥 뒤돌아 있거나 자거나 게임하거나 영화 보거나 이러면서 목적지까지 가겠다는 생각은 사실 저는 지금도 1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골 때리는 인간 같은 경우는 인간 삶을 바꿔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먹히지 않는 사례도 있겠죠, 가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많을지, 이런 신박한 개념의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위험도도 거의 없다고 하니까 써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게 될지 하면 당연히 후자가 많겠죠. 전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글쎄 처음에는 다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사용을 안 해볼 것 같으니까 처음하고 별로 다르진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이 요새 우리나라 차들도 고급 차종은 약한 단계 자율주행이 되게끔 다들 설계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골목 찾아가는 거 정도는 안 돼도 고속도로에서 그냥 정속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회피하면서 이렇게 가는 정도까지는 됐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쪽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쓸 것 같진 않아요. 그건 제 그냥 개인 취향인 것 뿐이고, 인간의 삶의 질은 굉장히 바꿔질 거 아니에요. 차 안에서
내가 앞에만 바라보고 핸들 잡고 있는 삶이 바뀐다고 하는 거에 지금 엄청나게 환호들을 하니까 자율주행이 빨리 안전한 상용화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동을 하면서 뭐 막히기도 하고 그러면 이동 시간 짧지도 않은데 그 안에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사고 안 나지라고 생각하고 핸들만 잡고 브레이크 그 페달 밟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이렇게까지 해서 이동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당연히 옆 사람하고 뭐 얘기도 하면서 아니면 뒤돌아서서 가족들하고 뭐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이동하겠다라는 뭐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바꿔준다고 하니까 실패나 뭐 느린 진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슈를 만드는 거죠. 좀만 더 진보된 뭔가 나오면 와, 이번엔 드디어 뭔가가 완성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고. 뭐 인간 수명이라는 게 얼마 전에 그 푸틴과 시진핑이 뭐 귓속말로 나눴다고 하잖아요. 장기를 계속 바꿔주면 뭐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거고, 어쨌든 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삶의 질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 낫게도 해주고 덜 아프게 만들고 뭐 이런 거에서 사실 뭐 버블이라는 거에 딱 어울리는 뭐 로봇이나 바이오가 그런 거지만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버블이 있다가도 또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모든 인간의 어떤 뭐 이상향 이런 식으로 좀 자리매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로봇 쪽 지금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거, 그 중에서도 현대차 계열 로봇주들, 현대차 계열이라기보다는 현대차가 지금 산업용 로봇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련도가 제일 좀 많은 기업들, 이렇게 따져보면 뭐 현대모비스나 오토에버가 정점의 그 지배구조 상황으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그룹이지만 HL 만도라든가 또 뭐 클로봇, SL, K&L 시스템, SP 시스템즈, 요새 좀 잘 가는 애들이 총 좀 망라가 돼 있다고 좀 판단이 드는데, 제가 요즘 꽂혀가지고 매매하고 있는 슈어소프트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일단, 왜냐면 현대차가 일단 7%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2대 주주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커지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오늘 ABL이 오랜만에 조금 올라요. 왜냐하면 이게 릴리에서 그 치매 치료제 만들 때 기존의 방식들이 대거 막 그 실패하고 성과가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ABL 바이오의 BBB 셔틀 방식을 통해서 치매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이런 얘기를 릴리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라 그래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제도 나왔던 뉴스인데 반응은 어제는 없더니 오늘 좀 있네요. 어제는 별로였는데 오늘 현재 한 5% 정도 상승 나오는데, 이 녀석도 결국은 지금 글로벌 그 라이센스 아웃이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건 내지 2건 정도씩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느냐. 잘 아시겠지만 신약은 한 곳에 팔리면 땡인데 이 플랫폼은 그냥 복수의 거래처한테 골고루 다 팔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찾는 곳만 있고 뭐 가격대만 맞으면 기술 이전 횟수나 순서들이 빨리 오거나 자주 오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해석을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간의 삶의 질을 바꾼다라는 게 결국은 바이오이자 요즘은 이제 비만이잖아요. 비만.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살쪘냐 이런 뭐 그 유래를 찾기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옛날 사진 뭐 그 조선 말시대 사진 보면 사실 다들 그냥 빼짝 꼬라가지고 비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체형들을 옛날 사진 보면 다 갖고 계신데, 지금은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포동포동하고 뒤룩뒤룩한 그런 상태의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가, 제가 가끔 인용해서 말씀드리지만 2050년 정도 되면 성인 인구 반이 비만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그 사람 중에 뭐 운동해서 뺀다, 덜 먹어서 뺀다도 있겠고, 무조건 약물 주사 뭐 먹어서 뺀다 이렇게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노보노디스크와 화이자
일리아 릴리가 양분하고 있는 지금 비만 시장에 강력하게 지금 화이자가 뛰어든 거예요. 예, 중국 그것도 또 희한하게 또 중국 회사의 자회사랑 뭔가 엮여가지고 뛰어들었다는 기사가 어제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최근에 항암제 개발 대신에 비만제 치료 쪽으로 그 빅파마들도 방향을 돌렸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뭐 암 정복에 대한 뭐 인류의 그런 뭐 의지도 상당한 거죠. 수십 년 동안 암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시장의 논리대로인 거죠. 예, 암 환자 살리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암 환자가 맞냐 비만 환자가 맞냐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냥 건강해서 웬만큼 살고는 있는데 살이 쪄서 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더 살게 만들자라는 차원하고 암이 걸려서 이게 전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뭐 기대 수명이 짧게는 1년이고 뭐 늦게 가면 몇 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이는 뭐 3년 5년 뭐 예후에 따라서 좀 방향이 바뀌긴 하나 암 환자 물론 뭐 단가가 높죠. 치료하는 단가도 높고 다 좋습니다만 모수 차원에서 보면은 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약이 미래에 거의 뭐 만병통치약 개념으로 요새도 활용이 되잖아요. 뭐 뇌졸중도 줄여줘 뭐 몇 가지 얘기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제 동생도 지금 토요일날 뇌경색이 갑자기 그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갑자기 가서 이제 시술 받고 오늘 퇴원한다 그랬다가 이제 내일 퇴원하는 걸로 일정이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어제 MRI도 찍고 해갖고 정상적으로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좀 회복이 빠른 속도로 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근경색 이런 것도 결국은 비만이라는 게 기초적인 그 원인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비만이 뭐 말 그대로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그 만병의 그냥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만만 잡으면 웬만한 질병들 많이 안 나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빅파마들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요새 비만약에 대한 약가를 엄청 낮추면서 대신 이제 뭐 더 이용할 수 있는 레벨은 많아진 거잖아요. 옛날보다 한 140만 원 들었는데 이제는 뭐 한 2, 30만 원이면 한 달치 치료에 대한 약물로도 이제 감당이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조류는 진짜 그냥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회피해 줄 수 있는 로봇하고 그냥 내가 사실 뭐 저도 옛날에 100kg 넘었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뭐 주사를 맞거나 일해서 빠진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기에 뭐 여전히 부어 보이고 쪄 보이고 이렇게 보이실 테지만 제가 원래 최고 몸무게가 104까지 나갔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 몸무게가 104였어요. 104.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87학번인데 87년도에 87kg였는데 매년 1kg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결국은 104까지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당뇨가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당뇨가 걸려가지고 한번 그냥 뭐 다갈 현상 나오고 뭐 다뇨 나오고 이러면서 10kg가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몸무게가.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심해지고 10kg 빠지고 그래갖고 요새 저는 이게 당뇨가 심하면 몸이 좀 축이 나고 빠지는 스타일인데 몸무게가 좀 줄어들고 현재는 제가 한 80 정도 내외에서 흐름이 나오는데 몸무게가 예전에 아주 고점 대비해선 저도 한 20몇 킬로가 줄었으니 지금 뭐 위고비 마운자로 처방받은 사람급 정도 효과가 나온 셈인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저는 그냥 당뇨가 걸려서 몸이 빠진 케이스예요. 앞으로 더 몸이 좀 상하면 더 얇아지고 더 얄팍해질 가능성도 있는 건데 지금 정도 몸무게로 이제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는 한 81에서 한 82 정도쯤인 것 같아요. 뭐 자주 재보진 않는데 그 정도 사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근데 저는 뭐 이런 비만약 처방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당뇨 자체가 걸리다 보니까 그냥 왕창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뭐 수억 명의 비만 환자들이 뭐 먹을 거 다 먹고 정상적으로 하면서라도 주사 또는 이제 경구용도 나오고 패치용도 나오겠죠. 비만약을 통해 가지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출하겠다, 이런 것들의 클래스가 존재하니까 비만약 앞으로 뭐 오늘도 지금 보면은 뭐 일동제약도 한 13% 올라가고요. 비만약 쪽 아까 올렉스도 한 6, 7% 올라가고, 물론 이것들이 전부 다 비만으로만 가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기전도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비만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 지방 간염이라 그래서 그것도 결국 비만이 일으키는 또 하나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근본은 비만약, 그 당뇨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비만으로 가고 또 뭐 지금 메시로도 가고 많은 파생 그 효능들이 좀 나오면서 완전 비만약. 근데 비만약의 원조는 사실 당뇨약이거든요. 당뇨약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둔갑이 돼갖고 비만약이 됐는지, 참 뭐가 안 믿어진다는 거. 뭐가 안 믿어진다는 거지? 옛날에 제가 그렇게 쪘다는 게요. 뭐 제가 거짓말을 해서 뭐 하겠어요. 진짜 그랬다는 건데.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지금 저희 그 전문가분들 모여있는 톡방에서도 지금 여러 명이 마운자로 맞고 있대요. 지금 요새 한 서너 달 사이에 몸무게들 준 사람들 화면으로 아마 확 보면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러고서 몸무게가 확 줄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대거 위고비나 마운자로 지금 맞고 있는 분들이죠. 그냥 지금 솔직히 우리 전문가들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해갖고 뺄 시간들 없고 그러니까 주사 맞고 뭐 약 먹고 어떻게든 처방 받아서 지금 줄이고 있는 분들이 또 있나 봐요. 몇 분 지금 처방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례들로 지금 이게 비용들이 계속 착해지면 그럴수록 그렇게 옮겨갈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올해부터 내년 정도까지 해서 이런 이제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들, ABL 바이오, 저는 앞으로 내년도에도 한두 건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기술 이전 충분히 할 것 같고, 알테오젠 이번에 좀 이슈가 있었지만 넘어가면 또 거래소 간 다음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 같고, 리가캠, 펩트론이 이번에 한번 혼났는데 10달 더 연기돼서 내년도 10월쯤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관심이 생길 거고, 인벤티지랩 요새 흐름 좋았고, G2G 바이오, 뭐 삼천담, 한미약품, 이런 것들 움직임이 요새 상당히 있죠. D&D는 요새 무상증자 300%한 거에 대한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인간 삶의 질을 바꿔주는 건 아니지만 AI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구리 대신 빛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인데, 이게 구리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1000배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게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제가 봐서 미래 테마로다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빛을 이용한다. 그럽니다. 이게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기술과 CPO라고 하는 기술이 미래에 아주 멀지 않은 시점에 아마 상용화되면서 많이 좀 시장을 좌우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거예요. 한마디로 AI가 막 제대로 작동을 하려는데 칩만 좋으면 되느냐가 아니라, 이게 칩에서 뭔가 발생했던 어떤 그 신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그런 답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 데이터 센터와 뭐 어떻게 보면 구독자 또는 뭐 그런 사람들 간의 그 중간에 마치 전력이 이제 송배전 문제에서 낡아가지고 많이 안 되는 것처럼 훨씬 더 빠른 정보가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병목으로 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이게 구리선 갖고선 한계가 있고, 그래서 빛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지금 많이 접근이 되고 있다. 광통신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날 뭐 파이버 프로 같은 거 올라간 것도 조금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요새 대한광통신이 유상증자 때문에 한번 내용을 겪긴 해도 이름 자체가 대한광통신이니까 그런 쪽에 좀 근접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겠나 생각 들고, 여기 지금 아래에다 퀄리타스 반도체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 오늘 사서 오늘 승부 보자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년이나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타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슬슬 모아가는 과정에서 퀄리타스 반도체 제가 찾아보니까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쪽 전반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넘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좀 빠져요, 뭐 거래 없어요 이런 거에 너무 매몰돼 있지 말고 미래 비통신으로 상황들이 바뀔 때 어떤 기업이, 이거 지금 한 1년 정도 보고 장기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포토닉스 내년 정도 뭐 상반기나 후반기 정도에 더 관심이 커질 부분이 분명하거든요.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가시는 게 좋겠고, 야,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군요. 지난주에 제가 그 1등을 포기하고 AI 소프트웨어 무슨 엑스포를 갔다 왔는데 그때 사진 찍어 온 거 중에 저 사인앱 소프트가 있었거든요. 야, 저거 보면 그 회사 앞에서 제가 한참 좀 봤었는데, 왜냐면 막 로봇계가 뭐 지네 뭐 자료라고 막 주러 막 달려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야, 되게 신박하다 이랬었는데 사인앱 소프트가 오늘 또 난데없이 두 자릿수 상승하면서 그동안 안 갔던 추세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갔다 오면 뭔가 좀 남는 게 있긴 있어요, 보면.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광전쟁 선포했다고, 이거 오늘 아침 새벽 기사예요. 27년도에는 CPO라는 기술 가지고 TSMC를 잡는다 이런 얘기들인데, 결국 지금 AI 병목의 해결사는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AI DC랑 수요자 이 사이를 연결하는 이 라인을 구리전선으로만 가기엔 너무 과부하 내지는 병목이 생기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빛으로 다 간다 이거죠. 빛으로. 그러니까 뭐 적어도 광통신 개념, 광 트랜스이버 뭐 이런 얘기들 요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쪽을 많이 좀 기회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점 대비 크크크는 뭐냐? 고점 대비 많이 내렸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고점을 향해서 날아가는 애를 잡으라 그러면 또 많이 올랐다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지금 가격대가 너무 좋아요. 퀄리타스. 옵티코어는 요새 이 광 트랜시버라든가 이쪽으로 좀 올랐다가 어제 오늘은 조금 주춤되는데, 이거는 조금 테마성이고 퀄리타스는 조금 산업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최근에 성호전자가 잘 가잖아요. 성호전자가 그 광 트랜시버 쪽 기술이 엄청나게 좋은 뭐 AD 무슨 회사를 꽤 많이 주고 엊그저께 인수하면서 광통신주에 갑자기 선두주자가 되면서 성호전자가 이틀 반 정도 올라갔는데, 이틀 상치고 오늘도 아까 보니까 뭐 한 20% 올라갔던데, 그런 흐름 나오는 거 보면 광통신 요런 쪽의 관련주 역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많이 든다 말씀드리고, 엔비디아가 주도한다. 광전환. 내년 이후에 CPU나 실리콘 포토닉스가 본격 도입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CPU라든가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시간 날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오늘 뭐 ADR 발행권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게 됐을 때도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으로 SK라든가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관심
여전히 있을 법한 재료라고 판단 들고, 자,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국민성장펀드 뭐 로드맵이 발표가 될 터인데, 산업별로 지금 지원 금액이 이렇게 예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확정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이 정도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뭐 AI에 30조, 한 5분의 1 정도가 AI고, 반도체 20조, 뭐 2차 전지 7조, 뭐 바이오가 오히려 더 많아 11조, 예, 그리고 모빌리티가 15조. 이런 이제 근간을 이루는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 개 섹터에 150조의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만큼 아무래도 금액이 큰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로봇은 생각보다 조금이야. 제일 작아요. 2조 1000억이에요. 예. 그것도 뭐 금액이 작다라는 건 아닌데 비중이 좀 작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자, 지금 이제 마지막 한 3, 4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리포트로 아침에 전해드린 게 RFITC가 있었어요. 예, 오늘 상태 매우 좋죠. 예, 아까 두 자릿수까지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내년도에 주가 상승 높게 예상한다, 연말 선침에 나서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이드해주는 리포트 제목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내년도에 많이 오를 거니까 연말까지 선침해야 된다. 오늘 벌써 세게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또 하나 리포트로 말씀드린 게 파이nem텍이 있었어요. 오늘 그 북미 폴더블 출시, 내년도에 실적 퀀텀 점프한다, 이런 제목이 달려서 오늘자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오늘 얘 역시도 두 자릿수 상승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기대값을 가질 만한 종목 같아서 뭐 앞선 순서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요 자람 테크놀로지, 노키아랑 뭔가 해놓은, 예, 그 진행 상황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도부터 상업화 단계가 된다. 그러면 연매출 1000억 원이 10년 동안, 예, 최소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성과가 나올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 통신주 쪽에서. 예, 이런 쪽으로 봐서 기대값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만한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고, 예,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셔서, 예,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 좀 답을 드리던가, 2, 3분 정도는 그렇게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제가 뭐 특별히 뭘 콕 찍어서 그동안 얘기했던 흐름에 사실 재탕에 가까운데, 결국 그 주식시장에서 인간이 어떤 걸 가장 필요로 하는가가 사실은 가장 큰 수익의 원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싶은가? 화장품인가? 아니면 오래 산다에 집중하고 싶은가? 바이오인가? 생명 연장의 꿈? 어떤 거죠? 아니면 내 지겨운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한 건가?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진짜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 나 대신 운전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로보택시가 진짜 필요한 건가? 여러 가지 생각 안에서 진짜 인간의 삶의 질을 확실히 바꿔주는 것이 무엇인가. 와, 네, 매일 11시 30분에 방송하고 있는데, 네. 세상에, 예, 이걸 지금 물어보는 분도 있네. 예. 처음 오셨나 보다. 예. 뭐 지금은 예상보다 이제 얼마 전에 유일하게 리포트 나왔던 게 23,400원 목표가였으니까 그거 이상으로 슛이 나왔던 건 좀 오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인투셀이 삼성하고 본계약이 내년 초에 있게 되면 한 번 더 붐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봐서는 뭐 장기적으로 저는 10,000원일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2년 내로 한 4, 5만원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29,000원까지는 한번 갔으니 웬만큼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요새 27,000, 8,000원에 사갖고 기다리기는 좀 아무래도 답답하겠죠. 10,000원대 초반에 사놓고 더 가겠죠 이러고서 기다리시는 거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도 그만인데, 최근에 26,000, 7,000원 이렇게 사놓고 계시면 뭔가 쫄리겠지. 그러니까 얘기 나올 때 긴가민가 할 때 매매를 해서 어떻게든 갖고 계시면 좋은데, 이게 한참 오른 다음에 사갖고서 지금부터도 괜찮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답이 없어요. 예. 보통 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과 지금 헤어질 시간입니다. 자, 인간의 삶의 질을 바꿔주는 무언가의 핵심을 계속 찾아보는 역할이 우리 투자가의 본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뭐 반도체를 위시해서 로봇과 바이오, 2차 전지도 결국은 다 의미를 부여하면 인간의 삶을 바꿔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강도가 있고. 예. 자, 요렇게 정리하고 마감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좋은 점심 되십시오. 고맙습니다.